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C 뉴스 시작합니다. 의왕시가 착한 가게 나눔거리 선포식을 진행했습니다. 마포구가 주민들에게 치유식물을 전달했습니다. 횡성군에서 횡성한우 백서 발간 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여수시와 한국조폐공사가 여수사랑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정치 사회 개혁 현안을 함께 추진하는 조건으로 합당에 합의했는데요. 이로써 여권 통합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대권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당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 26일,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하는 당대당 통합에 합의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가 여권 대통합 추진에 나선 이후 양당은 대표단 구성 합당을 추진하며 실무 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지난 26일 양당의 대표가 합당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총선 이후부터 한국사회 개혁을 선도하는 등대 역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을 이끄는 쇄빙선의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를 통해서 오늘의 합의 정신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당원분들의 몫입니다. 오늘 저희 양당이 민주 진보 진영 승리를 위해 하나가 되기로 하는 날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개혁 진영의 대통합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탈당자들의 일괄 복당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민주진영의 대통합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저희 지도부는 이를 위해 과거 분당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당을 떠났던 분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복당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복당을 신청한 이들에 대해서는 경선 불복, 부정부패 등 중대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만 제외하고 모두 복당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당헌 당규에는 탈당 경력자에게 감산 등의 불이익을 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을 대선에서의 기여도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달리 반영할 수 있도록 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대폭 개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30일 송영길 대표 주관으로 천정배, 유성엽 전 의원 등에 대한 입당식을 가졌는데 두 사람은 2016년 20대 총선 직전 당시 문재인 대표의 반기를 들고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국민의당에 합류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대당 통합을 위한 전당원 투표에 들어갔으며 당원 투표는 다음 날인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열린민주당의 투표가 끝난 뒤 합당 여부를 묻는 당원 투표를 진행했으며 양당은 투표 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를 마친 뒤 1월 중순에는 합당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합당 시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은 3명으로 민주당이 보유하게 될 의석은 172석으로 예상됩니다. 양당의 대선 후보가 TV 토론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정해진 TV토론은 3회, 언론사 주관으로 진행되는 토론회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현행법상 필수인 3회 외에 토론 참석을 거부하는 윤 후보를 향해 토론은 대선 후보의 도리라며 압박을 이어가고 반면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물타기 정치공세적 토론 제의를 받을 수 없다며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은 토론회를 가지자고 하지만 윤 후보 측은 특검을 전제로 토론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는 항상 토론에 응하겠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거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TV 토론이나 각종 공개 토론에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8일 한국방송 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현행법으로 정해진 3회 토론회 외에는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토론회보단 대장동 의혹 해소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범죄 확정적 거의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런 후보와 국민들 앞에서 정해진 정도의 토론이 아니고
물타기 하려는 이런 정치 공세적 토론 제의는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야당 후보로서 좀 취하기 어려운 태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대선 토론 조건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 후보 간 토론을 흥정 대상으로 삼는 후보는 처음 본다며 질타했습니다. 조건부 토론 수용을 제안했습니다. 대장동 특검을 받으면 토론에 응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토론 없이 하는 선거가 요즘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정치에 오면서 후보 간 토론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후보는 보다 처음 봅니다. 거듭 특검을 조건으로 토론을 제시한 윤 후보의 이재명 후보는 토론 거부는 민주주의를 안 하겠다는 거라고 말하며 윤 후보는 전략을 두고 특검, 토론 둘 다 안 하겠다는 거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내가 임명하는 검사가 조사하는 특검을 하겠다. 불가능한 조건을 붙이고 계신 것 같은데.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정해진 선거법상 필수 토론회 횟수를 3회에서 7회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습니다. 제3후보인 심상정 안철수 후보도 개정안을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 27일 심상정 후보는 윤 후보가 TV토론을 피하고 있다며 TV토론은 국민의 의무라고 윤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는 불법 광고물을 주민과 함께 해결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로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했으며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그 결과 2021 5개 광고물 수준 향상 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습니다. 마포구는 2021 5개 광고물 수준 향상 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지난 1년간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에 힘써온 노력을 평가하고 5개 광고물 정비 단속을 비롯해 간판 수준 향상 등을 심사했습니다. 그 결과 5개 광고물 수준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으며 마포구는 6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되는 쾌거와 함께 2022년 간판 개선 사업 보조금을 우선 지원받게 됐습니다. 마포구는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이 양성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추진해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마포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주민들에게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치유식물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마포구는 지역 내 소외계층 1,700여 명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의 치유식물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지역 내 취약계층과 독거 어르신에게 동주민센터 전담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들과 협업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주민센터 방문 수령 방법으로 치유식물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 및 소외계층의 안부를 확인하고 올바른 치유식물 관리 방법 안내도 병행합니다. 마포구는 연말을 맞아 주변에 외롭고 힘든 구민이 없도록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의왕시에는 월 3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후원하는 착한 가게가 있습니다. 이에 의왕시가 왕송 호수공원에서 착한 가게 나눔거리 선포식을 진행했습니다. 경기 사랑의 열매와 의왕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김상동 시장, 박형구 의왕시 의회 의원, 최은숙 경기 사랑의 열매 사무처장, 착한 가게 가입 점주 및 초평 상공인회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왕송호수 착한 가게 나눔거리는 지난 10월 왕송호수 일원의 16개 사업장에 착한 가게 현판 전달을 시작으로 가입 사업장이 22개소로 늘어나며 새롭게 탄생하게 됐습니다. 선포식은 착한 가게에 신규 가입한 6개소에 대한 현판 전달식 및 조형물 제막식과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 백신,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카드 섹션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김상돈 시장은 착한 가게 나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애써주신 초평 상공인회, 경기 사랑의 열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관계자분들과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나눔을 실천해 주신 착한 가게 점주님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이번 나눔거리 조성이 나눔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착한 가게는 2020년 백운호수를 시작으로 왕송호수 일원까지 확대돼 현재까지 총 50개소가 가입했으며 후원금은 동지역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데 쓰여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을 확충해 나가는 데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왕시가 고천동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학습 브랜드 의왕학습 레일의 사업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의왕학습 레일 사업 중 하나인 인생도서관 사람책의 크리스마스 메들리 피아노 4중주 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배움과 나눔의 기회를 제공하는 신규 거점 기관으로 활동할 담꽃 협동조합의 2개소와의 업무 협약 및 현판 전달식이 이뤄졌습니다. 또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홍보, 모니터링, 수요 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활동가 평생학습 매니저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올해 처음 실시한 평생학습 시민제한 공모사업 의왕 지식마켓 수상자 5명의 시상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김상동 시장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올 한 해 의왕 학습레일 사업을 통해 의왕 인생대학 98강좌 6,632명, 인생도서관 129회 3,459명 등 연 인원 만여 명이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히며 2022년에도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을 만들기 위해 평생학습을 폭넓게 펼쳐나갈 계획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일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정보를 담은 2022년 달라지는 대전 생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대전시가 새해를 맞아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 새롭게 완공되는 도로, 시설물 정보 등을 소개하는 2022년 달라지는 대전 생활 책자를 제작 배포했습니다. 이번 책자는 시민의 시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꿈돌이 등 친근한 이미지를 활용해 재미있고 쉽게 제작했으며 시청, 구청, 도서관 등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전시 홈페이지에 전자책으로도 게시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다운로드받아 열람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한편 이번 2022년 달라지는 대전 생활 책자에는 잘 사는 대전, 편리한 대전, 함께하는 대전, 따뜻한 대전, 즐거운 대전, 안전하고 쾌적한 대전 등 6개 분야, 총 65개 사업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2022년 대전시민대학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2022년 대전시민대학 1학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수강 신청 기간은 1월 5일부터 12일까지로 선착순 모집이며 세계 시민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대전학,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등 영역별 모든 프로그램은 해당 기간 내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강 신청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전시민대학은 1월 17일 개강해 3월 26일까지 온라인 교육 또는 대면 교육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며 수강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민대학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광주 상생카드 10% 할인 혜택을 2022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광주시는 2022년 국비지원 보조율이 2021년에 비해 절반 줄어든 4%만 지원돼 시비재원 부담이 있지만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광주 상생카드 10% 할인 혜택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광주 상생카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도 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할인 혜택을 연장하는 만큼 광주 상생카드 이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2022년 6월까지의 광주 상생카드 발행 목표액을 6천억 원으로 설정하고 2021년과 동일하게 개인당 체크카드 50만 원, 선불카드 50만 원,
월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0% 할인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연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의 상생카드 결제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연장 시행합니다.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도시 경쟁력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광주 대전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광주 대전환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선출된 장석주 호남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기존의 광주혁신추진위원, 환경, AI, 문화 분야 전문가 등 총 3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위원의 30% 이상이 20대에서 40대로 구성돼 광주의 미래 세대를 위한 변화 모색에 젊은 세대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대전환 특별위원회는 친환경 녹색도시, 인공지능 중심의 스마트 도시, 즐길 거리가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혁신안을 발굴해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광주를 그린 스마트 펀 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범위와 방향 등을 논의하고 사업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은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및 영농 편의를 도모하고자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평창군은 수리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자연 재난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영농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영농 편의를 도모하고 2022년 농번기 시 이상 없이 사용하도록 관리 및 동파 방지를 위한 퇴수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점검 결과 유지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예산 1억 5천만 원을 반영해 보수 보강할 예정이며 앞으로 농업용 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분기별 점검을 실시해서 농업용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횡성군에서 횡성한우백서 발간 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횡성한우백서는 횡성한우의 기원부터 명품화 과정 등 역사를 기록해 우수성을 알리고 향후 횡성한우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시작됐습니다. 이번 최종 보고회에서는 추진 성과를 발표하였으며 메타버스 시대에 맞추어 책자 형태 백서와 함께 제작되고 있는 VR 횡성한우백서 시연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한편 군은 이후 교정 작업을 거쳐 내년 3월 중 횡성한우백서를 정식 발간할 예정으로 전자북과 VR 횡성한우백서도 함께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새해를 맞아 이시종 지사가 충청북도의 신년화도로 생량충환을 발표했습니다. 생양충환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도는 충북의 비전인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0여 년간 바이오 태양광 산업을 비롯해 화장품, 뷰티, 유기농 식품 등을 6대 신성장 산업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해왔습니다. 그 결과 충북은 태양광 셀 모듈과 2차 전지 생산량 전국 1위, 반도체 생산액과 화장품 뷰티 생산액 전국 2위를 차지하는 등 미래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새해에는 충북이 선점한 신성장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미래 신산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겠다며 생명의 땅 충북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도가 2022년 새해부터 충북에서 달라지는 8개 분야의 53개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경제 일자리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이 기존 8,720원에서 내년부터 9,160원으로 5.1% 인상됩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 실비도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천만남 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2돌 전까지 영아수당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내년부터 만 8세 미만으로 지급 연령이 확대되고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5만 원 인상돼 매달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농정축산 분야에서는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 연 5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업인 공익수당이 신설됩니다.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의 지원 금액은 연 18만 원에서 연 19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 밖에 임업직불제와 매출 감소 기업 특별자금 신설, 미동산 수목원 입장료 유료화 등이 시행되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충청북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겠다며 달라지는 도정을 적극 알려 도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2021년 여수를 빛낸 10대 시정 성과를 내부 평가단 서면 심사와 온라인 설문을 거쳐 확정했습니다. 10대 시정 성과 중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가 1위에 선정됐으며 2위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3위에는 여수에서 남해 간 해저 터널 건설이 순위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과 섬섬 여수 3개로 3대 시민운동 전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여수시와 한국조폐공사가 여수사랑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한국조폐공사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여수사랑 상품권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 적용과 홍보 협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조폐공사는 시민과 골목 상권 편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안산시 상록구 본호동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안산시 상록구 본호동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거주민이 주택에 연기가 찬 것을 보고 최초 신고했으며 인명피해는 중상 2명, 자력대피 5명, 구조인원 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재산피해는 현재 조사 중이며 동원된 인원은 소방인력 65명을 포함해 총 68명입니다. 평택시 신대동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로 추정되며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신대동 통복교 삼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도착한 진압대가 승용차 엔진룸에서 불길을 확인하고 진압을 실시했습니다. 재산 피해는 조사 중이며 해당 사고에 동원된 인력은 총 30명입니다. 완진까지 약 10분가량 소요됐습니다. 포천시 소읍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포천시 소읍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편의점 직원으로 경보 설비가 작동해서 확인해보니 음식점에서 불이 나고 있어 119에 신고했습니다. 재산 피해는 조사 중이며 한 명의 피해자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고에 동원된 인력은 39명이며 완진까지 약 15분가량 소요됐습니다.
이상으로 JJ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